처음 인사드립니다. 공복 매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심지어 약까지 먹어봤는데 살은 어떻게든 빠지지만 결국 요요가 와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 경험.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통통한 편이었고 먹으면 바로 찌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도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활발하게 지냈는데도 체중은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땐 거의 90kg 가까이 찍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수없이 다이어트를 반복했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60kg 초반대까지도 빼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같았어요. 특히 요요라는 놈이 찾아온다는 거죠. 힘들게 빼면 또다시 치고 지치고. 사실 막막했습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좌절감도 컸습니다. 그러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지내던 그 다이어트라는 걸 계속 반복하던 도중 한 3년 전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16대 8, 18대 6 같은 방식으로 단식을 하면서 크게 식단은 제한하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먹을 때는 그냥 제대로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달 만에 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가볍고 컨디션도 좋아져서 드디어 답을 찾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 술도 마시고 스스로 해이해지면서 금방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또 체중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체질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거나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해 보기로 하고 교보문고 가서 책들을 사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을 시작한 책이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정보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거는 문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이미 설정된 이 체중 설정 값이라는 걸 바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럼 체중 설정 값이란 무엇이냐? 체중 설정 값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정상이라고 기억하는 체중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몸은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체중이 줄면 대사율을 낮추고 식욕을 높여 살을 다시 찌우려고 하고, 체중이 늘면 에너지 소모를 늘리고 식욕을 줄여 체중을 낮추려고 합니다. 즉, 체중은 단순한 의지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와 호르몬이 함께 작동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관리되는 거예요. 실제로 콜롬비아대 연구에서도 체중을 줄이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뇌가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요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지대로 살이 안 빠질까? 체중 조절에는 3가지의 핵심 호르몬이 있어요. 배고픔을 알리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그리고 포만감을 알리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방을 저장하거나 분해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건 인슐린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의 축적과 분해는 결국 인슐린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의 성공은 단순히 먹는 양이나 운동량이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해 체중 설정 값을 우리가 낮게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슐린은 왜 망가지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가끔씩 피자나 치킨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흰쌀, 흰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결국 체중 설정 값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하버드 의대 루드비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비만으로 이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망가진 인슐린 반응을 정상화시켜서 몸의 체중 설정값 자체를 리셋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요 없이 새로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셋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어요. 먼저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내가 평소에 뭘 먹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중 정제 탄수화물이 많다면 이것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걸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체중 설정 값을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워요. 잠깐 체중을 줄일 수는 있어도 결국 요요가 와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방법인데 특별한 정보가 없이 16대 8, 18대 6, 16대 8도 힘들면 14대 10, 14대 10 이런 식으로 먼저 내 몸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늘려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남은 시간에는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도 이 방식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 대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굶는 게 아니고 공복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18대 6을 할 거야, 20대 4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 활용하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지방을 적당히 꾸준히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올리브유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스페인의 대규모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도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단순 저지방 식단 그룹보다 체중 조절과 대사질환의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났다고 밝히고 있어요. 저 역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기름은 무조건 빼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니까 오히려 유지도 쉽고 실제로도 더 잘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한 수면 확보하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수면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우리 호르몬 중 배고픔을 인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상승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낮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시카고대 연구에서는 하루 4시간만 잔 참가자들의 식욕이 훨씬 증가했고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이 비만과 당뇨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인슐린을 자극하는 식단을 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단식 그리고 좋은 지방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것들이 모이면은 우리가 망가진 인슐린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체중 설정 값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처음 며칠은 괜찮지만 또 머릿속에 빵, 과자, 떡, 뭐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가득 차요. 바로 이것이 탄수화물 의존 현상입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뇌 보상 체계를 약물처럼 자극해 중독적 섭식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식욕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역시 찌고 빠짐을 반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식단, 수면, 호르몬 균형을 동시에 잡을 때 비로소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이어트의 실패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체중 설정값과 호르몬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 설정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식도 병행하면서 우리가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핵심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의 성공은 칼로리 계산이 아니고 몸의 시스템과 내가 기억하는 체중 설정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다이어트를 반복해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내 몸의 기준점을 바꾸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걸 확신해요. 물론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섭취한 에너지가 지방으로만 저장되고 체중이 증가하는 건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호르몬을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먼저 내가 하루에 먹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정제 탄수화물부터 조금씩 줄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체중 설정값을 낮추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건강과 관련된 좋은 정보 및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